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여성의 신체를 적발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KBS 촬영한 서울 교수가 본사 영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현직 해경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이처럼 잡았습니다.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는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이란 2인 1조로 구성된 자치구별 여성안심보안관이 전문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공용 화장실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정책은 올 여름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뉴딜 정책의 일환이던 여성안심보안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여론은 지난 4년 동안 불법 카메라 적발 실적이 0건이기에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어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주장은 성급합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불법 촬영 범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의 폐지는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킬 우려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저희 떡잎마을 방범대는 기존의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을 새롭게 탈바꿈하여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점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법 카메라 탐지기의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탐지기는 적외선 탐지기 혹은 전파 탐지기입니다. 이 탐지기들은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내기 힘들고 장비 자체가 무거워 휴대하기 불편하며 상황적 변수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에 IP 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은 불법 카메라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추적하여 불법 카메라를 적발하는 소프트웨어인 IP 카메라 탐지기를 작년에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장비보다 휴대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후 정부 자체적으로 혹은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탐지기를 무인으로 설치 및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IP 카메라 탐지기는 주변의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기기들을 전부 보여주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여성안심보안관이 직접 사용하여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점검 장소의 주소록을 여성안심보안관에게 제공해주면 알아서 찾아가 점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별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위험률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유동인구수, 인구 밀집도, 범죄 발생 이력, 개방성 등에 따라 장소별 범죄 발생 위험도가 다른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장소별 범죄 발생 위험 등급을 측정하여 등급별로 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대구와 인천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위험 시간대별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범죄 발생률을 10% 낮췄다고 합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를 도입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면 적은 인력으로 높은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 대상을 개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장소로 공중 화장실보다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허가나 신청이 필요했기에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은 공공장소로 제한되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안심이 어플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처럼 불법 촬영 범죄의 사각지대인 개인 사업장에까지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구조로의 리모델링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 시 2회에 걸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점검 장소에 한한 안심 스티커 부착과 같은 방안이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 이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대부분 세금 감면 혜택과 사업 참여 지원금이 주어질 때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안은 현재 여성 정책에 배당되는 예산 내에서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에 개인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창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책은 구청에서 지시하는 장소에 찾아가 점검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기 어려워 뉴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업무를 세분화 및 전문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개발자, 마지막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업무를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 전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분화한다면 데이터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의 증대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제안합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은 16년도부터 실시되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거의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72%가 해당 정책을 모른다고 답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한 4명의 자영업자 모두 해당 정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노출되기 쉬워 예방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안심보안관 정책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관심과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차 없는 날 정책이나 제로페이를 홍보한 것과 같이 대중매체나 SNS 그리고 각종 보도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5가지 측면에서 개선한다면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미 운영되었던 정책을 보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기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팀당 최소 데이터 수집가 2명, 개발자 2명, 현장 모니터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울시에서만 최소 15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 적외선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와 범죄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굴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범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0건이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성안심보안관 정책. 이제는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0건이 되기 위해 활약해야 할 때입니다.